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23-3366-0110번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지금 빨리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또 신일섭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한 1867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 반전을 한 상태고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제보다 20포인트가량 내려와 있는데요. 1843선에서 코스피 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2% 빠진 이후로 1% 더 밀립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에 두들겨 맞으면서 1%대 낙폭을 키웁니다. 104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1에서 2%대 하락이고 포스코 역시 1.4% 하락하면서 철강, 금속 업종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5%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1.9%, KB금융도 1% 이상 내리면서 최근 은행주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반면에 1%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24,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P다 반사 이익 누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KTNG가 3% 하락하고 있고 그밖에 LG전자도 1.6% 내리면서 오늘 대형 IT주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반면에 NHN이 1.3% 강세고요. 그밖에 삼성화재라든지 롯데쇼핑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한 525로 출발하면서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장중 하락 반전했고요. 현재는 52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0.9% 1% 정도 조정받으면서 35,000원 선을 내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다음은 보합권 움직임 보입니다. CJ 오쇼핑이 1% 조정이고요. 안철수 연구소 어제 3% 정도 빠졌었는데 하락분 다 만회하면서 오늘 2%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15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 어제 8% 급등했었죠. 성장성이 부각된다는 뉴스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0.5% 정도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포스코, ICT, 메디포스트, 서울반도체 등은 강과권에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CN이 1.4% 강세, OCI 머티리얼즈, GS 홈쇼핑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2% 정도 조정을 받고요. 성우하이텍도 3% 시장 대비선 좀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13,9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하겠어요. 홍희진 팀장님, 코스피 시장부터 봐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코스피 시장 보시면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죠. 1%대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뉴욕 시장 상승,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뉴욕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의 매도, 그다음에 기관들도 일단은 25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 지금 거래만으로도 시장이 지금 하락을 상당히 좀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좀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예.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좀 전환되면서 일단은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 증가가 시장에는 좀 단기적인 좀 압박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의 매도 규모 자체가 크진 않고요. 그러니까 거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러니까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오후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의 지금 하락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지금 10,000원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보시면 외국계 매도,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이제 기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얕은
비슷한 하락.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약간 좀 커지는가 싶더니 일단은 22만 원 선이 좀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대형주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삼성전자가 뭐 추가적인 하락 없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하락을 좀 보여준다라면 오늘 같은 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폭은 커질 수 있겠지만 지수가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려보다는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장으로 지금 판단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뭐 SOL이나 SK이노베이션, LG와 호남석유 같은 지금 화학업종 어저께 급등에 따른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2%대 3%, 2에서 3%대 좀 크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화학이나 IT, 그다음에 지금 조선 관련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오히려 저가에서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업은행이 좀 하락을 좀 지속을 하면서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데 일단은 금융주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을 해보자면은 자동차나 IT, 화학이나 건설 업종에 대해서 일단은 탄력이 좀 붙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후장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큰 폭으로 증가되지만 않는다라면 일단은 파생 포지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루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구나 아니면 저감에서 좀 가담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그런 지금 투자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 시장에 의해서 현물 시장이 흔들리는 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늘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겠다. 홍희진 팀장님 말씀이셨고요. 코스피 상황 봤습니다. 신인섭 전문가 코스닥 상황 봐주세요. 네, 코스닥은 좀 틀린데요. 일단 저도 홍인 팀장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예. 저도 일단 코스닥 전에 전체 흐름을 좀 볼게요. 예. 다우 산업지수가 지금 세계 증시를 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우 지수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상황이 굉장히 틀리죠. 20개월선 위에서 지금 얘는 다시 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어요. 지금 약간 더 목표치가 더 남았죠. 12,500 이상까지 갈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흐름이죠. 지금 수렴형이 아직도 갇혀 있어요. 지금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수렴형 상단을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홍희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래 대금, 이 거래 대금에서도 추세선이 적용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탈출하려면 거래 대금이 이 추세선을 뚫는 거래 대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러한 이유는 지금 개인들이 열심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무려 16만 8천 계약이라는 엄청난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풋옵션은 6천 계약에 불과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 콜옵션의 손절이 나오기 전까지 상방이 힘듭니다.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올해 초에 들어서 베이시스를 계속 콘탱고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오늘도 베이시스가 1.24 플러스인데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렴형 박스권 안에서 저런 콜옵션을 개인들의 베팅을 활용해가지고 외국인 메이저들은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 매수세로 대형주를 저가 매수해서 담는 것으로 전 보여요. 왜냐하면 항상 선도 증시의 흐름을 봐야 되지 우리나라는 후발 증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만 보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메이저들은 지금 증시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우지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안 좋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곧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수렴 후 발산 과정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다 모이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이렇게 120일, 60일, 20일, 11선, 5일선이 다 모였을 때 상방으로 갔던 그런 확률이 3번 중에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우 증시, 선도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이고요. 이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 메이저들의 힘과 함께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개인들이 계속 저렇게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시간 가치를 죽이는 굉장히 또 답답한 장세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조금 잠깐만 신인섭 전문가님은 역시 또 오늘 매수 기회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홍희진 팀장께서는 IT, 철강, IT, 조선, 화학 이쪽에서 매수해보자 하셨는데 신인섭 전문가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전체적 의견은 같은데 업종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 지난해에 한번 피크를 쳤던 업종은 좀 힘들다고 봐요. 한번 스타가 된 뒤에는 내리막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이상의 실적을 또 내야 좋은 것이고 일단 문제는 그것을
사는 것은 안 좋은데 반대를 하는데 일단 그런 것이 올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제가 아무리 가도 단기 고점이 한 111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111만 1,000원을 딱 찍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부재한 도중에 현대차 그룹이라던가 나머지 화학, 정유, 철강 이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 올라주지 않아 버리면 시장에서 받쳐줄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올라야 되는 건 사실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종목보다는 저는 소비 관련주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12년에 화두는 소비가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세계 경제가 침체돼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중국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댈 만한 건 소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수출길이 막혀 있는 데다가 수출을 많이 한다면 또 한머니가 들어와서 물가를 올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수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 우리나라 업체 중에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버는 돈보다 해외에 있는 그 자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그거를 앞서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고 2012년에 더욱더 그것이 확대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비 관련주들이나 지금 이러한 변동성장에 좀 강할 수 있는 그 내수 관련주,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주식들을 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코스닥 쪽 함께 간단히 짚어주십시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소와는 좀 사정이 틀린데 지금 보시면은 10월 달 말부터 12월 달 말까지 그 기록을 했던 510선에서 515선의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돌파를 하고 쉬고 있고 8월 달에 기록했던 이 강력하게 나온 하락 갭조차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소는 아직도 한참 밑에 있죠. 거래소는 이 부분이 1963 그 부분인데 코스닥은 이렇게 메꾸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코스닥을 그렇게 좋게 안 보는 이유는 지금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시가총액을 다 차지하고 올라와 있거든요. 스치기만 옷깃만 스쳐도 테마주라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코스닥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총 10%가 테마주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대선 테마주. 예,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봤고요. 예,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오늘 5분의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1900선 돌파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다소 보수적인 관점이신 것 같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는 SNS 테마주 큰 시세가 기대된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자동차 부품주를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HK스탁의 신은경 실장은 1월의 효과가 중소형주에 몰릴 것이다. 집중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시장은 121선에서 혼방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4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기존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강원랜드가 1%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삼성카드도 매수한 가격 부근에 있습니다. 반면에 네오이즈게임즈가 조금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사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삼양홀딩스를 주셨는데요. 자회사인 휴비스가 2월에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데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시고요. 10% 매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현금 비중은 30%로 줄게 되는 거고요. 매수가를 83,400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용훈 대리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급등주를 2종목이나 들고 계신데요. 비트컴퓨터 오늘 장에서도 강한 움직임 나옵니다. 수익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0%가 됐고요. 목표가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었죠. 가비아도 오늘 장 흐름 괜찮은데요. 32%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박성일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일단 한 종목을 매도하시는데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를 22,050원에 사서 수익 9% 가까이 내고 판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이제 포트에는 2종목이 남게 되는데요. SFA, 두산인프라코어 있습니다. SFA는 1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마이너스 7% 정도 등락인데 홀딩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두 종목 있으시네요. 유비케어가 27%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후노스는 매수한 가격에서 큰 변화는 없는데요. 오늘 추가 매수하는 종목을 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20% 매수하신다고 하고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노인복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를 13,200원 주셨고 목표가 15,100원 주셨으니까요. 함께 사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훈 연구원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아주 잘 파셨어요. 오늘 장에서 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 100% 비중이 이게 현금으로만 가지고 계시고요. 아직 오늘 추가 매수할 종목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의 비트컴퓨터가 1위입니다. 130%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이어서 채용 전문가 2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비아가 32%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유비케어, SFA, 강원랜드도 27%, 16%, 1%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훈 전문가 119% 수익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고요. 채용 전문가가 103%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신용훈 전문가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정영훈 전문가도 64%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HK스탁의 신은경 실장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12자 포트 전략 시간에 1월 효과라고 하시면서 중소형주 보자고 하셨는데요. 시장 흐름과 함께 분석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1월이 되면 다른 달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1월 휴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4분기에 오히려 평소에 나가지 않았던 일시적인 비용이 많이 나가면서 재무제표상으로 실적상으로는 매출상으로는 약간 꺾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년 연초가 되면 대기업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부합된 중소형주는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시장 자체가 연초를 맞아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아주 정확하게 집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IT주들 위주로 그리고 복지 관련주들 위주로 계속해서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은경 실장님 오랜만에 추가 매수할 종목을 주셨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예요. 매수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시장에 꾸준하게 진출을 이미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긴축 완화에 대한 수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자체적으로 지금 흑자 전환으로 성공하고 주가도 그리고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빠른 흐름을 나타내진 않지만 아주 꾸준히 천천히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복지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도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빠르게 가장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이 시력이나 청력 그리고 치아 쪽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 역시도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서 최대한 수혜주로 꼽혀진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봉상 흐름을 보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안정적인 국면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죠. 손절가 12,300원 잡고 길게는 15,1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15,100원 돌파하고 나선 추가적으로 18,000원 언저리까지도 볼 수 있을 만한 흐름 나타날 것 같으니까요.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인 복지 수혜주로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하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가 주고 있고요. 유비케어가 지금 수익률이 27%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목표가 상향 조정하십니까? 사실 처음 유비케어의 목표가는 4,000원 언저리였는데요. 이미 예. 목표가를 한번 상향을 한 상태입니다. 유비케어 역시도 이제 SK에서 이번에 사상 최대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자회사인 유비케어 역시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박스권 깨기 전에 전략을 처음에 드렸었고요.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4,000원에서 5,000원까지 추가적인 전략을 드렸지만 지금 5,000원 1차 목표가 가기 전에도 우선 지금 추세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비케어의 경우에는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우선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셔야겠지만 종가상 5일선 자리 잘 버틴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신은경 실장의 새로운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HK스탁의 신은경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19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살펴봅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상황 속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186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25포인트 하락한 183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70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437억 원, 외국인은 319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525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2포인트 하락한 51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5억 원, 외국인은 9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2원 상승한 1,155원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프랑스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유로존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3원 30전 상승한 1,15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약세 우위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3% 하락한 104만 1,000원에, 현대차는 2% 빠진 21만 9,000원에, 포스코는 1.9% 하락한 38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현대중공업은 약보합권에서 27만 6,000원에, 한국전력은 1.3%대 빠진 2만 6,700원에, 하이닉스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2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약 3%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약보합권에서 13만 8,000원에, KT엔진은 약 3.5%대의 약세 보이며 8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1.5%대 상승한 15만 7,400원에, CJENM은 보합권에서 3만 3,900원에, 포스코 ICT는 강보합권에서 9,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포스는 0.3%대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강보합권에서 2만 950원에, SFA는 1%대의 약세 보이며 5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치즈는 1.13% 상승한 7만 1,900원에, 젠백스는 강보합권에서 3만 8,300원에, OCR 머티리얼즈는 약 1%대의 강세 보이며 8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테마주인데요. 문재인 이사장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디오는 덴트플라이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고, 또 대산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손은 12.98% 상승한 3,350원에, 디오는 0.48% 상승한 8,320원에, 비트컴퓨터는 6.73% 상승한 9,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BS주입니다. NHN이 모바일 할인 쇼핑 서비스 계획을 밝히면서 스마트폰과 LBS를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아이는 14.66% 상승한 1,330원에, 예림당은 강보합권에서 7,680원에, 핑크웨어는 3%대 강세 보이며 1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NS 관련주가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10대 전용 SNS 스쿨톡을 오늘 출시한 코어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24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인포뱅크는 10%대 강세 보이며 9,350원에, 이로운 역시 10%대 강세 보이며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약주 역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양약품은 백혈병 치료제 신약 판매를 허가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오른 상태인데요. 37,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풍제약은 7%대 강세 보이며 5,600원에, 신일제약은 8%대 강세 보이며 2,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가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1.24%나 하락입니다. 1840선에서 움직이는데요.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미국 증시도 낙폭이 크지 않았는데 오늘 국내 증시 유독 약합니다. 삼성전자가 깜짝 잠정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좀 부진한 건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강하게 따라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많겠지만은 우선은 강세를 보일 만한 재료가 많지 않다는 것과 또 수급 주체들의 대응도 현물 매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강세를 띠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현물 대량 매수가 있기 전까지는 추격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111만 원을 넘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초과 상승을 좀 하는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때 꼭 보면 하락이 연속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추가 상승을 했던 것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시장의 하락을 좀 더 불러일으키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반전을 할 때 더 올라갈 그런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반등 줄 때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거래소 시장은 당분간은 또 좀 더 침체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테마 종목군들의 반등 포인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테마 쪽은 뭔가 내용을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승 자체가 완전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요. 요즘 그런 분위기가 더 좀 극대화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인 관련주들도 보면은 단순히 과거에 정치인이 거기에 근무를 했는데 그 근무했던 법인의 고객사였다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주가가 막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결국은 한번 크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손절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위원님은 오늘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다고 해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코스닥의 일부 강세 종목은 저점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영진약품을 27% 수익을 보고 일단 잘라내셨는데요. 이유를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우선은 수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1,900원대 이상에서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1,700원대 후반까지 조정을 한번 거쳤었습니다. 그때 이제 5일선을 살짝 이탈하려는 조짐을 약간 보였었는데 기존의 현재가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점 매수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반등을 성공적으로 해서 연속으로 이틀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조정 이후에 하나의 상승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등주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점 상한가 계속 기록하는 종목은 예외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거래가 터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르고 다시 조정을 주고 또 다시 오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영진약품도 그 조정 이후의 반등 포인트가 2,450원 정도 왔을 때 상승 마디의 끝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죽진 않았습니다.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조정 강도를 봐서 재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영진약품 27% 수익 보고 자르고 나오셨고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한글과 컴퓨터, 조화제약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요. 조화제약의 목표가가 코앞이고 한글과 컴퓨터는 목표가가 달성이 됐거든요. 그대로 홀딩 하십니까? 일단은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황을 보고 저가가 견조하게 지켜지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살짝 급등을 했었고 또 오늘도 지금 다시 장기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하고요. 일단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말씀드려야 되고 워낙 좀 개별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큰 상태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면 더 끌고 가고 안 그러면은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역시 한번 상승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지지만 잘 나오면은 또다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는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 안 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병곤 위원님 현금이 이제 40% 있으신데요. 다음 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이제 오전장 전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분위기가 좀 다소 좀 수그러든 상태인데요. 홍희진 팀장님, 네. 오전장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대형주를 지금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지금 들어가시는 전략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1월 달에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발 아니면은 미국발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많은 비중의 매수를 하란 말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점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가담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지으실 때도 모내기 하시자마자 당장에 벼를 수확할 수 없는 것 같이 일단은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그러니까 지금 농사꾼의 마인드로 일단은 지금은 대형주에 대한 좀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수급 상황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외국인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포기할 마음이 그렇게 없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살짝 좀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 조절을 철저히 지금 선물로만 시장을 좀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현물 매도가 큰 폭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좀 마인드로 좀 접근해보자라는 관점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점 분할 매수 전략,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뭐 크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일단은 나중에 그 지금 유럽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 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프랑스 신용 등급의 하락이라든지 이탈리아 문제, 그러니까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다시 급등한다면 시장에 충격을 받겠지만, 그때를 피크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뭐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시고 나서 지금 조금씩 좀 매집을 할 타이밍이다라고 조금 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고, 일단 오늘 시장은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기관의, 특히 이제 투신권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은 충격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날은 뭐 오후장에 좀 밑꼬리를 달아준다면 좋겠지만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 일단 좀 약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은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조정폭은 장 초반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하는 좀 세력이 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줄인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줄일 수 있는 흐름이 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거나 아니면은 D램이라든지 LCD 패널 값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만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핸드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D램 값의 반등, 그다음에 LCD 부분이 얼마만큼 회복되는가, 이 부분도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는 121선 돌파를 못하면 한 차례 충격 받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셔야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항선이 빨리 돌파되지 못하면 시장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그 다음 지지선 1800선까지도 일단은 좀 열어두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21선을 지금 4일 연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일단 아까도 참 간단히 서두에 좀 언급을 드렸지만 하락시마다 일단 대형주 분할 매수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예. 자동차,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아직 좀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이나 인터넷 포털 업체, 뭐 NHN이나 다음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NHN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데,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영국 올림픽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림픽 시즌이나 선거 시즌에는 포털 업체에 대한 상승이 당분간 그러니까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IT 관련주는 삼성전자를 지금 덥석 매수하시는 것보다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부품주 관련해서는 좀 당분간은 일단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오늘 같은 경우 뭐 파트론이나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좋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품주들은 아직까지 좀 추세는 좀 꺾이지 않았다는 거 좀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언급 드린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 뭐 현대홈쇼핑이나 호남석유, LG상사라든지 호텔신라, 그다음에 뭐 이녹스나 뭐 지금 삼영화
화학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종목들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일섭 전문가님도 오늘장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저는 계속해서 지금 그 옵션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이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옵션 만기까지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고집을 계속해서 부린다면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시간 가치를 죽이는 지루한 흐름이 다음 주에 나타날 것 같고 대신에 네. 다우 산업지수라는 세계 증시의 선도 증시가 지금 윗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로의 자금 유입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옵션 만기란 거는 한 달마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2주 전에 들어서게 되면 철저히 개인들의 옵션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러한 지금 순간에 들어왔기 때문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관련주를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그 1월 말에 우리나라의 설날과 중국의 춘절이 겹치는 데다가 올해는 또 그 사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리커창 총리의 언론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내수 부양을 확대시켜가지고 도시화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준율 인하 얘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곧 나올 것 같고 중반 정도 되면 아마 제3차 양적 완화 미국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를 위해 미리미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굉장히 저점 부근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 수준 1840 이전에 1년 전, 2년 전에 1840까지 지금의 1840은 절대적인 주가지수 수준은 같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익과 그 시가총액이 그동안 자라온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소비 관련주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순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높여야 되는데 결국 정부가 지출을 확대한다던가 개인의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위안화 절상 속도는 이번 연도에 더욱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기회를 이렇게 뭐 급락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뭐 10포인트 이상, 20포인트 이상 이렇게 빠지는 날 종목들을 이렇게 계속 채워나가서 상반기 때 1월 달 전에 채워나가서 3월 달에 아마 중국 전인민 대회가 있기 전까지 보유를 하는 그런 방식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소비 관련주 말씀을 하시는데요. 잠시 뒤에 관심 종목 어떤 종목 꼽아오셨는지 듣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도 개장이 됐군요. 함께 좀 살펴보죠.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직 팀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국 증시가 언제쯤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신일서 전문가도 이제 중국이 곧 지준율 인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중국 증시 흐름 좀 봐주십시오. 예, 현재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0.14% 상승한 2151.7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 첫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전강 후약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약세장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오늘 상승 기조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매수 모멘텀 없는 가운데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국계 기관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80% 이상이 지금 이번 달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번 달 내 예금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언급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65%는 이번 달 내에 두 차례 지준율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20%대의 하락을 할 것으로 전망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은 꾸준히 이어져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놨던 만큼 부동산 가격의 하락 기조 당분간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이 예금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를 하면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축 기조가 완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러한 중국 경제에서 보았을 경우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이 컸던 만큼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불안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저평가됐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증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같은 경우 춘절 이후에나 상승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약세 기조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방향성을 못 잡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홍희진 팀장님, 대형주는 분할 매수가 맞다라는 말씀 주셨었고 오늘 관심 종목도 역시 그럼 대형주 쪽에서 들고 나오셨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네. 좀 중소형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때는 중소형주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좀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 대형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낼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농사꾼의 마인드로 어느 정도 조금 물량을 사 모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를 좀 대비자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좀 저감해서 좀 가담을 보니까 분할 매수에 좀 가담을 해보자라고 지금 언급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매매에서는 중소형주가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ICD를 지금 오늘이 좀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고요. 아침에도 좀 언급 드렸던 종목인데 ICD 같은 경우는 지금 OLED 지금 시각 장비가 있죠. 애처 부분에서 국내 독점적인 점유율이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삼성 SMD 쪽에 지금 물량이 많아지고 수주가 좋아진다라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ICD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죠. 그러니까 2012년 지금 세계 국제 가전 박람회,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예정이 좀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뭐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55인치 OLED TV를 출시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OLED TV가 LCD TV보다 지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전력 효율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비가 좀 덜 든다라는 부분과 그다음 화질이 좀 좋다라는 부분, 그다음 지금 무게가 상당히 좀 가볍고 그러니까 두께를 좀 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좀 성장성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다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지금 신규 상장 8월달에 그러니까 2011년 8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의 지분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0%였던 외국인의 지분 자체가 지금 13%까지 좀 급증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자체는 바닥 4만 원을 다지고 단기적으로 저점이 좀 높아지면서 큰 추세를 윗방향으로 좀 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지금 트레이딩까지 충분히 좀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56,000원에서 56,500원 지금 현재 국면에서도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 근데 이제 매수를 가능하다 좀 말씀드리는데 비중 자체를 너무 크게 들어가시는 거는 전략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단기적인 목표가는 58,500원이고요. 한 3% 내지 한 4% 정도 사이에 수익을 좀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2,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크게 리스크가 있는 구간은 아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ICD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기는 한데요. 시가총액이 한 4,300억 정도 되고요. 그래도 매출도 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사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신일섭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소비 쪽에서 한 종목 들고 나오셨어요? 네, 저는 아까 그 홍희진 팀장님 말씀 도중에 나왔던 호텔 신라를 가져왔습니다. 예. 호텔 신라는 뭐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의 두 번째 그 따님인 이부진 그 사장이 이제 취임해서 제3세대 경영으로 나서고 있는 업체인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원이 강력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3세 경영자가 나섰는데 자기 딸이나 아들이 첫 사업을 망치고 싶어 하는 부모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뒤에 막대한 보이지 않는 지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인천공항에 들어선 9월 달에 들어선 루비통 매장이 월 매출 100억을 지금 평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대형 그 백화점에서 매출 비중에 제일 잘 나간다는 루비통 매장의 3배 정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인천공항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두바이 공항이 그 세계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면세점 있는 공항이었는데 인천공항이 세계 1위가 됐어요. 그만큼 지금 루비통 매장의 그 매출 기여도가 굉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부진 사장이 제3세대 경영인인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그 강력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호텔 신라가 들어있지만 사실 면세점 매출이 더 크거든요.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호텔 부분에서 더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면세점 매출, 그 루비통 면세점이 들어간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여기에 그 호텔 신라의 파워를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절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말을 하면서 더욱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국력이 커지는 것을 봤을 때 절상은 계속
필연적일 것으로 생각이 돼서 소비력 확대는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작년 대비해서 40%가 증가를 했고요. 지금 중국인이 1인당 쓰는 그 돈이 일본인의 비중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그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것과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느는 것, 그 교차하는 지점이지만 일본인 관광객이 쓰는 돈보다는 중국인 1인당 쓰는 돈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한테는 나쁜 것이 없고요. 호텔신라가 지금 비즈니스 호텔과 화장품 편집 매장을 신성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편집 매장이란 것은 그냥 그 어떤 특정한 제품들만 몇 개 모아갖고 작게 만드는 거고요. 비즈니스 호텔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일반 그 호텔보다는 약간 등급이 낮은 호텔인데 호텔신라가 그런 것들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면세점과 호텔, 지금 하고 있는 신라 호텔 이외에 다른 신성장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호텔신라가 영업이익이 지난해 올랐던 것보다 더 급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인천공항 면세점이 올해는 1월 달부터 계속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월봉상으로 보시면 좀 가파른 것 같은 것으로 보이고 PER도 굉장히 좀 높게 받고 있죠. 다른 업체들보다는. PER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20배가 넘을 겁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작년 연말 그 32배 실적 대비해서 정도로 나오고 32배, 있네요. 33배인데 이 성장 기업의 특성상 항상 중요한 게 지금의 PER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대비해서 예상 PER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주당 순이익 이번에 주당 순이익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상 PER, 예상 그 내년 실적 대비해서 보면 15배 수준으로 확 떨어지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성장주로서 그렇게 높게 평가받는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PER을 봤을 때 그 업종은 틀리지만 호텔신라가 중국인의 관광객 매출 비중에 그런 연이어서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지금 뻗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그 가파르게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낮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일봉상에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4만 원대 그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계속 지금 이 신고가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4만 3천 원, 4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만 8천 원으로 잡고 계속해서 그 2012년 내내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호텔신라의 성장성을 강하게 보고 계신데요.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나 설정을 하세요? 주당 순이익이 뭐 지금의 2배 정도로 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또 다른 그 메리트가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그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었는데 임대료 확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당 순이익이 내년에 2,400원, 2,500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에서 적어도 한 5만 원은 가야지 호텔신라의 성장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신일섭 전문가 호텔신라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나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그리고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참여하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손절방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